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5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참 혼란스럽죠. 32년 만의 최대 폭락이라는 기사도 보이던데, 지난 사태 때 자의로 손절하시거나 신용 물량으로 손절당한 후에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조정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장을 지켜보자니 답답하시죠? 예, 그나마 선방한 저 역시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데 손실에다가 물량까지 다 틀려버린 분들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놔둘 걸, 아니면은 폭락 때 더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똑같죠? 뭐가 같냐? 바로 과거의 급등락 시기의 투자자들 반응과 다를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급부상하면서 각자 그럴듯한 시장 분석으로 더 간다, 아니면 또 더 내린다 하면서 개거품을 물고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투자에서 시장 분석이 의미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시장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하락이나 상승의 이유를 사후에 찾아내는 단계죠. 이 과정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범인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첫 단계 정도는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승이나 하락의 원인에 대한 이 궁금증 해소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단계에서 끝을 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시장 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원인을 가지고 내일의 투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 원인이 해소돼도 내일의 시장이 이것에 반응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수많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것만 알 수 있는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은 못 맞춘다는 겁니다. 지난 사례로 코로나 대폭락 때 어땠습니까? 시장의 분석가들 대부분이 자기 침체를 예측하고 가짜 반등이라면서 쌍바닥이 온다는 등 기술적 반등이라는 등 조정 줄 때 사야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냥 날아갔죠. 하면서 날아가는 주식 그냥 구경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맞췄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맞춘 시장 분석의 이유와 시장이 반응한 이유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맞추지 않았냐 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운이라는 거죠. 홀짝 확률에도 못 미치는 시장 분석 그거 해서 뭐합니까? 가령 하락의 시장 분석을 하고 믿었는데 상승해버리면 구경만 해야 되고, 반대로 상승의 분석 결과로 몰빵을 했는데 하락해버리면 분석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분석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계속 먹다가도 한 번 걸리면 끝이죠. 한 번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안전제일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 추종 비중 조절 투자는 오르면 따라 사니까 상승장 구경만 할 일이 없고, 또 내리면 추세 따라 비중을 줄여주니까 절대 물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분석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단순한 투자로 잃지 않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요약 하겠습니다. 오늘 만담 핵심 요약: 시장 분석은 과거 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소까지만 하고 그 결과를 내일의 투자에 적용시키지 말자. 예. 국내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안전제일 원 국내 ETF 운영 현황 및 성과 비교 투자기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조금 늘었죠. MDD 계속 유지되고 있고, 기타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비중 조절 보겠습니다.
자, 국내 ETF 비중 조절 현황 코덱스 200 지난주 한거 대비 2% 늘려서 전체 보유 비중 6%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 줄였죠. 지난주 한거 대비 1% 줄여서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단기 채권은 아시다시피 비중 조절하고 다 남은 부분이 있으면은 단기 채권을 수시로 매수하고 비중 조절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팔아서 하는 겁니다. 코스닥 150 지난주 한거 대비 2% 늘려서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1% 늘려서 3%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3% 줄였습니다. 3% 줄여서 10%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고채 30년 증감 없이 32%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ETF 보도록 하죠. 안전제일 2 해외 ETF 현황 및 성과 비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 늘었죠. 환율 반영 안 된 겁니다. 순수 달러 자산의 변동폭입니다. MD 참 좋죠. 그리고 기타 자산들 나스닥이 금세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또 중요한 비중 조절 보겠습니다. 비중 현황 자, 비트코인 1배수 비토 주간증감 없이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IEF 1배수 채권이죠. 많이 들어갔죠. 또 3% 늘려서 41%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도지수 주간증감 없이 4%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MCHI CSI 차이나 지수입니다. 3% 늘려서 3% 비중 신규 3% 진입했네요.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TBF 비중 변동 없고요. 보유량도 없습니다. 자, 우리 TMF 또 2% 비중 늘렸습니다. 10% 비중 추세 가니까 따라 추격으로 비중도 늘리는 겁니다. DQQQ 1% 비중 늘려서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장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1등 시장입니다. 역시 S&P 3배수 3% 비중 늘려서 6%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원자재 ETN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장이나 행보장에 대비해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종합소득세 과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내 안전제일이나 해외 안전제일은 종합가격소득세 신경 쓰실 필요 없죠. 4주차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 많이 내렸습니다. 2.1% 내려서 현재 기간 전체 3.8%의 MDD 5%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중 계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 조절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검증기간 중이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